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1일 토요일 김제동과 어깨동무 주최로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침몰 10년 제로섬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에 상영인데요. 조금 일찍 도착하여 김제동과 어깨동무의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이어 윤솔지 감독님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 감격스럽던지요. 우리 미우새에 이미 대담 손님으로 나오셔서 여러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세월호 참사 11주년에는 온라인 추모회에 침몰 10년 제로섬 영화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자세한 얘기 나눈 인연 덕분에 더 반가웠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님이 오셔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민 아빠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2015년 세월호 참사 1년 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조계사에서 깡마른 몸으로 천막을 쳐놓고 절을 하는 모습을 뵙고 저도 모르게 유민 아빠 뒤에서 잠시 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최초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과의 조우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유민 아빠에게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 슬픔의 무게가 어떨지 짐작이 되지도 않고 또 어떨지 몰라서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게 영영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울컥했습니다. 한규 의원님도 오셔서 인사 나누고 미우새에도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침몰 10년 제로섬,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요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이후에 배급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들의 모금과 참여로 전국 극장 개봉 및 지역 상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후 약 4,000명이 관람을 하여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만 관람객을 돌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역 상영 신청을 받아 상영을 이어갈 예정이고 공동체 상영 및 지역 상영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영화 관람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영등포 롯데시네마에 왔는데요. 제로섬 영화 보러 이렇게 우리 윤솔지 감독님도 뵙으러 왔는데 유민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화를 벌써 이 제로섬 영화를 50번 넘게 보셨다고 하시거든요. 소감이 어떠신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여쭤볼게요. 자,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 김영호입니다. 저는 이 영화 한 50번, 거의 100번까지 봤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가는 데 상영하는 데마다 네. 제가 관객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서 본 영화인데 그동안 세월호 다큐 또 국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나왔죠. 근데 그 영화들을 다 봐봤지만은 네. 진실에 가까운 영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윤솔지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처음 상영할 때 봤는데 그동안 만든 작품 중에서 정말로 진실에 가깝게 다가선 영화. 그래서 제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어떻게든 꼭 한번 가주세요. 정말로 세월호가 10년이 지금 넘었어요. 세월호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안 끝났습니다. 책임진 사람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해로 들어서면서 네. 세월호를 다시 하겠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나 많은 자료들이 삭제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책임자도 처벌 안 됐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마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규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이 제로섬 영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자, 오늘 어떻게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마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알겠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해난 사고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한미 사이의 외교적 관계, 군사적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규명이 쉽지가 않겠죠.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 보시고 함께 알리고 진상규명 활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오늘 반가운 분 나오셨는데요. 택시 운전사 아시죠? 그분의 아드님이세요. 자,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유민 아빠하고 저하고 평화우 시간으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가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요? 네, 그 늦둥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아빠 눈물을 본 게 우리 세월호 자녀들 영정 앞에서 흘렸던 저 눈물이 그래서 늦둥이가 처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우리 유민 아빠를 만났는데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윤솔지 감독님 나오셨는데요. 너무 반갑죠? 우리 감독님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지금 7개월째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근근히 한 개, 두 개 상영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시작해서 진상규명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뵈어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김영호입니다. 예, 당시 국회의원으로 그 진상규명 함께했던 이상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감독님과 여기 유민 아버님 그리고 이상규 의원님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 저희 이거를 지금 2시 한 55분 정도 해서 20-30분 정도 진행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3-4분 정도 질문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저도 준비한 질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감독님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갖고 이제 부딪혀서 세월호에 그런 흔적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군이 관련이 된 거가 분명한 거고 그 흔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거하고 신상철 씨라고 선박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8주기 때 탁불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보통 배들은 이게 팬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양쪽 두 개가 팬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배가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기관사가 기관사가 거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기관사가 임의로 아무도 없을 때 거기 들어와서 한쪽 펜을 갖다가 멈추게 했단 말이지. 그 펜을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배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한쪽 펜만 들어가고 한쪽 펜은 멈춰 있으니까 배가 급선회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90도로 꺾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영화에 우리가 자료를 넣어준 게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 나오는데 화물차가 공중부양하죠. 급선회하고 공중부양은 180도 틀린 얘기입니다. 화물이 급선회하게 되면은 화물이 그냥 같이 쏟아지는 거지 갑자기 충돌이 됐을 때 공중부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영화에 실어준 자료는 어떤 걸로 저희가 넣었냐면요. 국선체 조사이나 사참위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사참위 마지막 이제 결론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때 물속에서의 침몰 가능성 그리고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종합보고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두가 다 배제가 됐습니다. 외력설은. 그리고 내인설이 가깝다라고 또 내인설로 주장을 했죠. 정부에서. 그걸로서 종합보고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력에 의한 침몰 여기에 대한 증거만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조사했던 위원님들 자료 전부 다 지금 그런 물속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 자료들만 모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라고 정말로 중요한 자료인데 다 삭제를 하고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자료를 영화에 싣고 싶었으나 지금까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영상인가요? 또 영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 감사하고요. 네, 이 진실을 찾는 이게 참 그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과정에 있구나라고 좀 알게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제로섬에 대한 질문은 감독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당시에 모두 서명하셨죠. 특별법에 650만 명 우리의 열망이었죠. 그렇게 해서 조사위가 진행이 된 거고 이 다큐에는 조사위, 그러니까 우리가 출범시킨 조사위에서 발견한 흔적들을 담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열망적이었으나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싹 다 말아먹어버린 이 현실을 어떤 제목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챗GPT한테 도무지 너무 긴 문장의 제목이 계속 있기에 했더니 제로섬이라고 해서 이번엔 한번 챗GPT에게 의지를 해보자 했습니다. 네, 장명은 챗GPT한테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또 소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으시나?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받았습니다. 제가 참 언론만 보고 그런 3사 TV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게 돼서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고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면서 많이 울고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제로섬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제부터 힘내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그런 수많은 그 후원자들 분들한테 감사하고요. 저도 저게 내 이름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기에 왜 문재인 사진이 있느냐. 그래서 한 게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그런 염원을 안고 뽑아준 대통령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사진전에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그렇구나라는 자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통령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 대통령은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결국에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들도 많았고 저희 이제 천안에서 왔는데 충분히 얼마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유가족분들도 생각이 서로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좀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고 이렇게 진실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 영화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잠수함 외력설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유가족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250가구입니다. 당연히 의견이 틀리죠. 세월호가 11년, 지금 12년째 되는데요. 잠잠해진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해진 얘기. 진실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계셨었죠. 왜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윤석열이가 세월호 다 내가 파헤치겠다. 그래서 누구를 내세웠죠? 특수단으로 임관혁을 내세웠습니다. 임관혁일은 저희가 수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김기춘 무죄 판결 받았죠. 작년에. 그 김기춘, 우병우 직속 상관들입니다. 직속 라인이고요. 그래서 세월호를 아예 의혹을 잠재우려고 만들었던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임관혁만 없었어도 세월호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가족들이 10년입니다. 3년 동안 길거리에 싸웠어요. 광장에서. 그런데 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8년을 잠잤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인서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잠수함설 또 외력설을 믿는 가족이 절반이고요. 또 내인설 믿는 가족 또한 있습니다. 가구가 많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의견도 다르네요. 윤 감독 저 찾아와서 이제 영화 찍자고 해서 인터뷰할 때 제가 시작할 때 한 얘기가 충돌설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고서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충돌설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실제로 저 배는 국정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였고 사고가 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그 국정원에 보고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뭐 이제 등등 쭉 있죠. 당시에 해경 간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의원님 제일 처음에 여기 온 배는 우리 해경이 아니라 해군 함정이었어요. 해군 함정은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구조를 못했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큰 사고에서 우리가 이만큼 구조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생한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본질은 유병원이니 국정원이니 등등으로 해서 전부 다 가려진 거겠죠. 그리고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 문재인을 그렇게 뭐 그 사람 책임이다 다 그렇게 떠넘기고 싶진 않은데 이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국은 힘을 못 쓰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훈련 중에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구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훈련 중 실수마저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 것이라고 하면 이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전시 상황이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의 죽음, 그 이 진상 규명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해주신 감독님이나 유민 아빠를 비롯한 가족들이나 이렇게 다 힘을 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유민 아빠가 맨날 술 먹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술 안 먹고 잠을 못 잤어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술 안 먹고 잘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일단 잘 봤습니다. 초창기에 나중에 인양을 할 때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양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선체 조사 만든 사람들한테 들은 게 상하이 셀비지가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중국 잠수함 충동선이 많이 돌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긴 전혀 없고 그냥 미군 잠수함 쪽을 쭉 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동기가 확실히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있었던 중국 잠수함 충동선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직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느 나라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그때 당시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던 게 맞다면 중국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됐을 것 같아요. 너 들어왔잖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미국 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녹취록 발견했을 때 더 컸어요. 예, 녹취록에서 비켜라. 예, 모든 선박은 경로에서 비켜주기 바란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더 확실하진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영화에서 저는 왜 미국 오바마가 참전 용사에게 성적을 거는 전통이 있다고 해놓고 세월호 때 걸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식수를 왜 우리한테 줬지? 그리고 참사날 걸었던 성조기를 내려서 우리나라에 줍니다.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확실하게 잠수함이라고 말 못해요. 그동안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잠수함이 가까워진 겁니다. 저희가 잠수함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충돌이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세월호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었죠. 지금 국민들은 세월호 그래 10년 지났으니까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뭐 거의 다 됐지 않니? 하지만
진실 규명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 단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예, 실무자만 어떤 사건이든 참사든 그렇습니다. 실무자는 들어가고 책임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행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이 정부에서 세월호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죠. 김현 의원이 여기 그 단장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너무 의지가 없어요. 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목소리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월호가 어디까지 해결이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세월호 특별 또 수사단장 만들어서 조사할 때까지 끝까지 좀 많은데 공유해서 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세월의 진실을. 네. 네, 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그 화물차가 부양되는 그런 게 충돌로 인한 부양이다라는 그 초반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조금 충돌로 인해서 부양된 거다. 이거를 제가 연결시키기까지는 조금 설명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좀 명확하게 그렇게 충돌로 인한 부양이다를 저는 좀 늦게 알았거든요. 그 설명이 좀 약간 약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30년 후에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게 미군이든 뭐 그 원인을 그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걸 덧붙여서 저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도 막 탐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막 증거를 보면서 사실은 그때 밝혀졌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진실을 찾는 노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30년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두고 봐야 알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의정 활동에서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들어설 때 국방장관하고 문화재청 장관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했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그 해군기지를 그렇게 쉽게 건립할 수 없는 건데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드는 해군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군이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역할, 뭐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에 이게 과연 다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남아있을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정이 아니라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닐까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어떤 유정자나 어떤 권력자들은 더더욱 못할 거고 시민들만이 오직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제로섬 영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이 10년이 걸린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10년이 돼버린 거여서 네, 뭐 이렇게 막 엄청 탐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오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름 올라갔을 때 저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로섬은 그 어떠한 단체나 그 어떠한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고요. 배급위원 시민분들 1,500여 분이 모여주셔서 지금 한 전국으로 한 15,000여 분이 봐주셨어요. 정말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많이 보시는 거로 멈추면 안 되고요. 진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예, 한번 찍어주시고 하시면 지금 피켓팅을 이재명 거기 용산 집무실 앞에서 하고 있으며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예산 영화잖아요. 홍보의 수단은 네이버 관람평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94개인데요. 오늘 지나면 450개가 돼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월호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보다도 대한민국은 제가 현대사에서 이제 배웠던 게 제주 4.3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18도 있고요. 여순 사건도 있고 광주 항쟁 지나서 또 성수대교 뭐 엄청나게 많은 참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제일 쉽더라.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모든 국민이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이런 참사 봤나요? 없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서 책임자 처벌 좀 하자. 그 관행을 깨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가 만약에 진실이 규명됐다면 이태원 안 났습니다. 책임자 한 명이라도 처벌했으면 이태원 참사도 안 나고요. 제주항공 참사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참사를 막자, 재발 방지를 하자. 이런 취지로서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임자 처벌 세월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싸우려고 그럽니다.